안녕하세요.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시미온 좀 더 그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맛보기로 전체 이제 그 시미온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그 전체 과정을 아주 간단한 그 예를 가지고 실행해 봤는데, 이제 시미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PA 파일, 포텐셜 어레이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든 다양한 전극들 를 그려서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에 이제 이용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기 화면에 나타난 대로 이제 modify라고 하는 요 기능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PA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는 그 메모리상에 아무런 포텐셜 어레이가 지금 로드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New를 눌러서 포텐셜 어레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를 누르고, New를 누르면 이제 그 어레이의 크기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제 일렉트로드 포텐셜, 이제 마그네틱 포텐셜이 아니라 이제 전기장을 사용하는 전극들이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 대칭인 그런 전극들은 이제 회전 대칭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2차원 이렇게 회전하는 이 파란색 면, 이 면에서의 그 포텐셜만 정의해주면 나머지 공간에서는 이제 회전 대칭 시키면 나머지 포텐셜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제 회전 대칭형 포텐셜은 이와 같이 결국 이제 2차원 그 면에 대해서 포텐셜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 대칭형은 이제 실린더리컬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회전 대칭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Y에 대해서 미러링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X축에 대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Y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미러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원 그 포텐셜을 정의하는 그 공간 자체가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기 때문에 그 Z 방향의 그 포인트 그 그리드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Y에 대해서 X 방향 크기, Y 방향 크기를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드 유닛의 길이를 1mm로 할 경우에 이제 100개의 그리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총 X방향 길이는 99mm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Number of Grid Units After Symmetry, 그러니까 X방향으로는 포인트는 100개고 그 간격들 100개의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총 길이는 이제 9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으로는 이제 이 윗방향이 되겠는데 이제 20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메트리가 회전 대칭을 했을 때 Y 방향의 총 길이는 이제 19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디폴트로 해서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노네임 제로완점 PA라고 하는 그 PA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전극은 정의되지 않고 크기와 그 다음에 포텐셜 어레이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만 정의된 그런 PA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지금 모든 그 프로젝트는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인셀 렌즈. 자, 아인셀 렌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A 파일 이름을 아인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인셀.PA 이렇게,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극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 PA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모디파이를 눌러주게 됩니다. 모디파이를 누르면 이렇게 전극을 그릴 수 있는 아까 봤던 XY 평면이 나타납니다. XY 평면에 내가 원하는 전극을
그려주면 지금 요 X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서 전극을 이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극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인젤 렌즈는 일반적으로 그 세 개의 원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전극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회전대칭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는 두께만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박스를 선택하고 전극을 선택해주고 0V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박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그 모양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들을 전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렉트로드를 택해주고 이제 리플레이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눌러주면 이제 바꿀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죠. 그래서 yes를 하면 이같이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검정색 점들은 이제 일렉트로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넌 일렉트로드가 되겠죠. 여기 표시된 바와 같이 이제 넌 일렉트로드에 해당되는 점들이고, 이제 검정은 이제 일렉트로드에 해당하는 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검정 점들은 현재 0V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극도 마찬가지로 박스를 해서 두 번째 전극을 적당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극은 이제 아인젤 렌즈가 작동하려면 세 개의 전극 중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전극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전극에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V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 하면 또 물어보죠. 그래서 yes를 하면 이제 두 번째 전극을 그렸고, 이 두 번째 전극은 이제 100V로 설정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극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극도 네모로 해서, 자, 양쪽에 있는 그 실린더는 0V, 가운데 있는 것만 하이 볼티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0V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되겠죠. 자,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세 개의 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전극을 만들고 3차원 모양을 보고자 할 때는 이제 여기 3D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이 있죠. 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 전극을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방금 그렸던 2차원 면의 전극을 그렸는데 그것을 X축으로 회전시켜서 만든 그런 전극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보고 싶으면 이제 그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 그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무브를 하시면은 이제 원하는 그 방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극의 전압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것을 그 확대를 해서 보고 싶다, 특정 부위를.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줌 2D를 하면 되는데, 줌 2D는 내가 이제 줌업을 하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로 좌클릭,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줌 2D를 눌러주시면은, 자, 마우스 우클릭을 줌 2D 대신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무브를 하면 이제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줌 아웃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줌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줌 인을 하고 싶은 경우는 마우스 좌클릭을 한 상태에서 네모를 만들어준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줌 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줌 인을 하고 싶으면 이제 마우스 좌클릭한 상태에서 네모를 만들고 다시 허공에다 대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무브를 하면 이렇게 그 STL 그 3D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줌 아웃을 하려면 그 네모를 선택하지 말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줌 아웃이 되고, 한 번 더 하면 최초 가장 작게 볼 수 있는 그 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아래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페이스 하면 면을 그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거를 언체크하면 이제 그 프레임만 이렇게 나타나고, 페이스를 하면 이제 면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자, 이거는 현재 그 시미엄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즈를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아마도 그 포인트들, 우리가 이제 그 전극을 정의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선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각 포인트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눌러보면, 자, 별다른 기능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시면 이제 밑에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났는데, 보면 이제 XY 평면상에서 우리가 전극을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XY 평면의 그 위쪽에 지금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전극에 해당하는 그 점들이 이제 표시됐고요. 그 볼티지를 체크하면 이제 볼티지에 따라 색깔을 달리게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금속 전극의 형태로 표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텍스처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표시하는 방식이 살짝 바뀌었네요, 그죠? 자, 텍스처를 하면 이렇게 선택하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아마도 이제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회전 대칭 하기 전에 전극의 모습이 지금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그 XY 평면상에 아까 정의된 그 점들이 이렇게 전압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되고 있고요. 자, 시메트리를 하면 회전 대칭이 돼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를 언체크하니까 축이 사라졌고요. 자, 이거를 체크하면 축이 나타났습니다. 자, 노멀을 하면, 자, 그 전극 표면에서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뭔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을 하면 어떤 현재의 어떤 그 정해진 크기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면서 어떤 그 전극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크기가 아니고, 뭐 인벤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소메트릭 뷰가 있고,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은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퍼스펙티브 뷰인데, 지금 우리가 앞쪽 원의 크기하고 뒤쪽 원의 크기가 지금 다르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앞쪽 원을도 볼 수 있고 뒤쪽 구멍까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퍼스펙티브 뷰가 되고요. 이제 아이소메트릭 뷰는 지금 그 정확히 그 앞쪽 면을 보면 뒤쪽 면은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뒤쪽 구멍은. 그래서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멀리 있다고 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게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방향, 모든 거리에 대해서 균일한 크기를 가진 그런 3차원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일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뒤쪽이 더 커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는 같은 크기인데,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바는 멀리 있는 건 더 작게 인식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소메트릭으로 한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좀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걸 이제 언체크하면 이제 프로스펙티브가 되고, 굉장히 우리의 직관과 잘 일치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휠을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여도 되고,
근데 줌 2D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하면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원래 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클립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클립하면 X 방향으로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Z 방향으로 한번 클립을 해볼까요? Z 방향으로 클립을 하면 자 이렇게 잘려진 단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양쪽 Z의 플러스 방향과 Z의 마이너스 방향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Z의 플러스 방향에서 클립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건 Z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클립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Y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이 Y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에서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 방향에서 줄어드는 거,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전극의 경우에 이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클립을 해서 안도 볼 수 있도록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극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더블이라는 게 있고 또 have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전극을 그 PA 파일 사이즈를 2배로 키우는 이제 그런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XY 평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우선 이 set parameters라고 하는 요 버튼은 우리가 이제 그 PA 파일 자체를 정의한 맨 첫 번째 화면 그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의한 대로 X 방향으로 100포인트, Y 방향으로 20포인트 이런 2차원 평면을 디파인 했었죠. 그래서 이 화면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set parameter 이 버튼이고요. 이 더블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더블을 누르면 이제 포텐셜 어레이 사이즈를 2배로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다 2배로 키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PA 파일이 점점 굉장히 촘촘해졌죠. 그죠? 촘촘해지고 한번 PA 파일 크기를 한번 셋 파라미터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면 X가 아까는 100개였는데 지금 199개로 늘어났죠. 그죠?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정확하게는 그 X방향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X방향의 길이는 아까 99였기 때문에 자 99를 2배 하면 198이 되겠죠. 길이가 198이면 포인트의 개수는 19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인트의 개수는 199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스케일이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 0.5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간격당 0.5mm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결국은 0.5mm 간격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전극이 되겠습니다. Y 방향은 아까 20이었는데 길이로는 19였고요. 그 다음에 길이 19를 2배를 해주니까 38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38인 그런 그 그리드의 포인트 개수는 39가 되겠죠. 39가 되고요. 근데 Z 방향으로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평면으로 우리가 이제 그 포텐셜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실린드리컬 회전 대칭이기 때문에 자, Z 방향으로는 2배로 늘어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더블이라고 하는 거를 해봤는데 이제 더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극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각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한 개의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Y 방향으로 추가된 포인트들이 이제 생긴 게 된 것이고요. 근데 추가된 점이 그 양쪽으로 추가된 점의 양쪽에 전극이 있는 경우에 추가된 점이 자동으로 전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전극에 해당하는 점이 2개였는데 여기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대해 보고 싶은 영역을 지금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네모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지금 박스 형태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가 그려지는데 지금 어쨌든 서클이어도 괜찮고요. 서클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서클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제 그 서클 선택한 부분이 이제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아까는 그 포인트가 이제
두 줄로 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더블링을 한 후에는 이제 세 줄이 됐죠. 세 줄이 된 이유는 이 시미온이 더블링하는 그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더블링하는 방법은 이제 각 포인트 사이사이에 새로운 포인트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새로운 포인트 양쪽으로 지금 전극이 있는 경우에 그 포인트는 전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추가된 포인트, 그다음에 이것도 추가된 포인트일 건데 이 포인트들은 한쪽에만 전극이고 다른 쪽이 전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전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A 이 사이즈가 두 배로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그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제 좀 더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제 PA 파일이 작을 그 그리드 간격이 작을 경우, 그러니까 그리드와 그리드 간격이 1mm인 경우와 그리드와 그리드 간격이 이제 0.5mm인 경우 그 이온을 날렸을 때의 그 계산 그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계산을 하고 싶은 경우엔 PA 파일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ha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PA 파일을 그 PA 파일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have를 눌러 보겠습니다. have를 누르면 자, 두 배로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면 자, 우리가 맨 처음 만든 그 PA 파일이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have는 PA 파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고 사이즈를, 그 다음에 더블은 이제 두 배로 늘리는 이제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